우리공화당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2017년 3월 10일 태극기 애국열사 5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적인 우리 공화당 영등포 당사 시대를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영등포 당사 입주해서 첫 최고위원 및 지도위원장 연석회의를 제가 주관하게 돼서 영광스럽고, 우리 조진 대표께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한 달간 우리 지역 탐방 및 시도위원들 다니시면서 의견도 듣고 또 생각도 구상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오늘 제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회의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영등포 당사 시대를 자축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칩시다. 좋네요. 여의도보다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대표실도 보니까 들어가니까 훨씬 기운이 맑고 기운이 깨끗한 가운데 또 기운이 있어요. 우리 3층에 사무실 지역도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먼저 그 짧은 기간에 이사를 하느라고 우리 박대우 사무총장이야 당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큰 박수 또 한 번.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 바쁘신데 오늘 많이 오셨네요. 그만큼 영등포 당사 보고 싶었고 기대가 크죠? 네. 먼저 우리 영등포 당사 여기서 우리 공화당이 제2의 도약을 해서 진실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우리 이 당사에서 구출해내는 역사적인 기적을 이뤄내도록 하고, 또 우리가 창당의 초심이었던 이 자유대한민국 수호, 지금 여러가지 정체성의 위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더 훌륭하게 만들어서 자유통일을 이루는 주역 정당이 바로 이 영등포 당사 시대에서 함께 이루어질 것을 우리 당에 기원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당면 가세가 개헌 문제를 벌써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이 개헌이 만에 하나 사회주의 연방제 개헌으로 가면 우리 당원 동지들은 이걸 반드시 막는 역사적인 주역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당원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조진 대표께서도 그랬지만 분명한 우리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부정선거 개연성은 이미 충분히 과거부터 예견되고,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 조진 대표 중심으로 그걸 개정안 발의까지 국회에 해놨는데 결국은 20대 국회에서 이를 외면해버렸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부정선거에 확실한 증거가 나와서 정말 이것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는 우리 공화당도 분명히 이 투쟁의 대열에 참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고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꺼내서 투쟁을 하자, 어떻게 하자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것은 이미 이종진 대표도 천명한 바가 있고 하기 때문에 꼭 하신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 몰라도 당 차원에서 하는 것을 자꾸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는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회의를 주관한 그 핵심은 조원진 대표께서 이번 금요일 날 10시에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재작년에 김정은이 그 평창 동계올림픽 작년인가? 재작년이죠 벌써 그게. 네, 2018년입니다. 참 세월 빠르네. 김정은이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현송우리가 서울역을 통해서 강릉으로 가기 내린다는 그 정보를 입수하고 바로 우리가 기자회견을 신청을 하고 기자회견 형태로 반대 기자회견을 표명하면서 그때 인공기 김정은 사진을 찍고 불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삼척에서 그 행사 있는 걸 보고 가서 역시 그 현장에서도 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 합법적인 기자회견을 이걸 불법 집회로 간주를 해서 조원진 대표를 형사 고발을 했고 그게 첫 재판이 이번 금요일 날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당원 동지들은 이걸 결코 외면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당원 동지들과 이 방송을 보는 수많은 내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성조기를 불태우고 트럼프 대통령 상을 찢어도 외면하는 이 정권이 김정은 사진과 인공지를 찍고 불태웠다고 해서 이거를 재판으로 법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맹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금요일 날 우리가 본연히 참여합시다. 물론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기자회견 형태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조원진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장을 마련할 겁니다. 함께 동참을 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날 절대로 우리가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질서와 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역사적인 재판 현장을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도 마지막 남은 사법부가 정의의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저도 그날 참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가서 자유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지키도록 합시다. 이외에 실무적인 얘기는 우리 박대우 사무총장께서 여러분께 두 가지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회의의 주 목적은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이사 때문에 참 우리 당원 여러분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연구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층에 있다가 지금 당의 그 형편상 이제 당사가 이사를 일러 오고 그래가지고 저희 그 연구원이 이제 5층에서 4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400여실에 제가 혼자 있고
우리 지금 세 분이 있었는데 강덕수 이사님은 이제 명퇴를 하셨어요. 5월 8일자로. 그랬는데 지금 어젠가 카톡방에 보니까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쪽하고 이제 강덕수 이사님 쪽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고발한다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 강덕수 이사님이 그 전에 이제 우리 4월 총선 때 상황실장으로 고생을 굉장히 하셨습니다. 당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그럼 무슨 뭐 배신이 어떻고 저떻고 막 써놨어요. 뭘 어떻게 당을 배신했다는 것인지 뭐 대한민국을 배신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뭐 욕설이 난무했고 보니까 뭐 당원이라 그러는데 저는 뭐 전혀 한 분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댓글도 올라왔고 그랬는데 자 4월 총선에서 우리가 졌다고 이거 지금 어디 가서 지금 뭐 뺨 맞고 화풀이하는 식의 이런 그 인터넷 풍토가 되어서는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그 강덕수 이사님 대구에 무슨 사업장이 또 있지만은 3년 동안 그 대구 지구장도 하셨고 해가지고 당에 헌신하신 분인데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당의 그 재정적인 형편으로 해서 연구원이 거의 문 닫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당을 위해서 명퇴라고 희생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당원들이 이걸 좀 아셔야 되거든요. 뭘 배신했다는 것인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글들이 나와 있고 두 분 명태에 대한 어떤 그런 명예 참 안타까운 데다가 카톡에 또 그런 걸 하니까 이분이 명예롭게 보내야 되는데 뭐 등에서 칼을 꼽아는 그런 형식이 되었다 하는 점은 참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참 제가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용주 간사도 역시 이제 당사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사측입니다. 그런 상태고 이제 명패만 연구원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이라는 이제 간판만 제가 혼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2월까지 지금 이제 문을 닫을지 더 확장을 될지는 지금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 비투성이 아닙니까? 그런 상태고 그런데 제가 뭐 당원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총선을 전후해 가지고 제가 정책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 전략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뭐 제가 뭐 지역구에 가서 피통 쐈으니까요. 뭐 그때 어쨌든 제가 애국정책 전략연구원장으로서 4월 총선에서 제 원장으로서 역할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한 역할에 대해서 이건 제가 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참 이렇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이제 앞으로 존속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재정 형편이라든가 우리 당 입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여건을 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제가 애국정책 전략연구원장으로서 뭐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이경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제 자신은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국회의원도 한 분도 안 계시고 우리가 집회 정당에서 원내 정당으로 가려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년 동안에 지금 완전히 맹땅에 이제 아주 추운 겨울을 맞게 되는데 자 이거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생기고 많은 우리 지도부든지 또 우리 당원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제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사상고 갔다가 이제 지인들 좀 오래간만에 만나고 이랬는데 자꾸 물어요.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됐냐 자꾸 물어요. 그래서 돈도 어려웠대. 이제 걱정 마시오. 우리 당은 건재합니다. 그렇게 이제 좀 달래지는 않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해요. 저는 걱정 별로 안 하는데 밖에서 더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하기는 유튜브도 있고 해서 참 좀 속상한 이야기인데 우리 당의 진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자꾸 좋은 말만 할 게 아니고 저도 좋은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잘 돼갑니다. 뭐 언젠가는 남북 통일된다 하듯이
잘 돼갑니다 하고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혓바닥이 그렇게 안 돌아가요. 혓바닥이. 그래서 좀 더 솔직하게 당의 진로에 대해서 유튜브가 없을 때 말입니다. 좀 허심탄회하게 저런 거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모색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유튜브 이렇게도 오시고 찍어주시고 당 이사하는데 굉장히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같이 하고 그럴까요? 먼저. 오랜만에 되게 마이크를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는 부정선거에 관련돼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씀들이 되게 많으신데 허평한 장군님의 입장이랑 대동소이 비슷하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나선다고 될 문제가 아닐 뿐더러 누가 했어야 되느냐 미통당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의 기한상이 저는 3일부터 길게 봐야 한 일주일 정도의 마지노선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미 조작된 증거까지 실제 증거로 다 조작이 끝났을 거기 때문에 마지노선은 이미 지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 차원에서 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미통당에서도 이런저런 말 없이 특정 행동대장 몇 명들이 나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민단체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고 이 문제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나 가능성의 여지는 차고 넘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은 이미 마지노선은 지났고 그거를 잡지 못한 미통당이 개인 우파 국민으로서 좀 원망스럽습니다. 그게 그 자리의 위치이자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위치도 책임도 무엇 하나 하지 못한 게 우파 국민으로서 좀 원망스럽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부정선거나 이런 거에서 다 덮고 모른 척 넘어가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다음 다가올 선거에 대해서 뭐 지방선거도 있을 것이고 대선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서 우리가 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들어가야지. 왜냐면 우리가 이제 원내 정당도 아니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없고 그런 이니시에이티브도 지지 못하는데 그럼 우리가 민초정당 그리고 이제 이념정당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 스스로 어떻게 이걸 방어할 것이냐라는 방법론적인 논의가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선거 때 특히 대선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이걸 대한민국 전체의 부정선거를 막을 것인가 그거 하려면 각 시도당 차원 그리고 각 그 당협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인력이나 조직 차원에서 논의가 굉장히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표님 이제 이틀 뒤인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에 재판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개인 사학비리나 개인 비리 차원에서 당대표가 선거를 해서 그거에 당원들을 동원하는 거라고 하면 저부터도 거기 안 나갑니다. 그리고 당원들 보고 나와달라는 염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리더로서 해야 될 의무를 다하셨고 그 의무를 다했는데 그 어떠한 법적인 이런 탄압을 받는다면 그걸 지키는 게 당원이자 한 명의 동지로서의 저는 본연의 의무라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도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런 전화나 문의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 공화당 어떻게 되느냐, 조원진 대표님 어떻게 되느냐, 또 작게는 또 한근영 너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물어보시는데 제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대표님이 어떻게 될지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표님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고 그분을 절대 대한민국이 우리 당이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리고 그렇지만 무엇보다 딱 하나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은 우리 공화당은 끝나지 않고 우리 공화당은 이것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투에서 졌을 뿐이지 전장이 막을 내리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영등포 당사 시대를 새롭게 열고 오늘 처음 저희들이 최고위원회병 시도당위원장 연석회를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오늘 보니까 유튜브 선생님들 많이 오셨나요? 장소가 좀 비좁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또 장세를 더 키워서 또 빠른 시일 내에 좀 넓은 회의실도 갖고 여러분들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기 현수막을 걸었는데 잘 한번 이천 화재 참사 유가족 여러분들께 삶과 유료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당의 연휴 기간에 그걸 공식적으로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또 이렇게 인재가 이렇게 나타나고 문재인 정권이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면서 허겁지겁 이낙연 총리 여기 또 방문해가지고 헛소리하고 이런 걸 보니까 참 세상이 엉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 입장에서 일단은 우리 화재 참사 유가족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아침 9시 반에 우리 조원진 당대표님에 대한 그 재판 때문에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코로나 전국이 끝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그걸 핑계로 이런저런 집회 제한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시되 마스크는 반드시 끼고 방역 대책은 꼭 좀 챙기면서 오셔서 좀 이렇게 백백 쓰시지 마시고 1m 간격 이렇게 쓰셔서 다른 언론기관들이 또 책 잡혀가지고 보도 안 되게 우리가 스스로 안전 문제나 방역 문제를 스스로 이렇게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점검하면서 그날 투쟁력은 투쟁력대로 강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또 질서나 이런 거는 또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당원 동지여러분들께서 오셔서 그날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 우리 당의 목소리를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당의 진로하고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9시 반까지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앞으로 오셔서 같이 그날 규탄 기자회견 집회에 좀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 내일도 안내를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우리 당의 원내 정당이 아닌 원외 정당으로서의 사법 투쟁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투쟁 항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재판이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 당원들의 뜻을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6일 날 박정희 대통령님 그 5월 5.16 혁명 기념 현충원 참배를 당에서 과거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충원 아침 저희들이 항상 했듯이요. 아침에 아침 시간에 항상 10시에 그 현충원 탑을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와서 저희들 박정희 대통령님 고교수 참배했고 또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 항상 같이 들리지 않았어요? 과거 당에서 했던 행사처럼 또 같이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도 잊어먹지 마시고 5월 16일 날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 금요일 날 우리가 좀 어수선합니다만은 그래도 당의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5.16 정신을 조명하는 그 조그마한 세미나를 여기 당사에서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청년 당직자하고 출마자 중심으로 4-5분이 박정희 대통령님의 5.16 정신에 대해서 나름대로 10분에서 15분 정도 발표하고 토론해서 우리 당 자체적으로 그분의 뜻을 좀 기르는 그런 행사를 금요일 날 오후 3시 정도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날이죠. 그 말씀드리고 그 많은 당원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니까 집회도 없고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흐름들이 안 좋은 흐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좀 만나서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또 답답한 마음을 서로 의견 교환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런 메시지 또 건의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물론 전당대회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5월 30일 날은 보니까 그 석가탄신일이 한 달 늦추어가지고 실질적으로 5월 30일 날이 석가탄신일 행사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5월 31일 날 계룡산 산행을 통해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 10시까지 계룡산 과거에 아마 했던 행사 그 장소로 될 것 같은데 공지를 하겠습니다만은 모일 수 있게 행사 시작하고 산행을 하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또 대표님하고 답답한 말씀도 나누시고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5월 31일 날 일요일 날 부득이하게 토요일 날이 아닌 석가탄신일 행사가 토요일 날 30일 날 진행되기 때문에 31일 날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우리 허평환 선대위원장을 모시고 제가 전국을 한 2바퀴 돌면서 많이 지원지수하고 느낀 점은 앞으로는 좀 물론 이제 당이 제2기 지도부가 형성되면 이제 당협위원장도 임명이 되고 이제 조직 강화 활성화 쪽으로 많이 내실을 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책임당원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오늘부터 책임당원 여러분들한테 전화도 좀 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당의 이런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답도 해드리고 이러려고 하는. 그래서 또 이번에 당원증을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서 다 드리면서 정체성을 좀 확립하고 우리가 다 함께 가족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원증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배포하는 방법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소화된 전당대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받을 사람은 받을 수도 있겠고 또 우편으로 원하는 분 받고 당사에 오실 분 오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통화도 좀 드리고 또 당원증을 배포하는 방법도 추후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는 것이 이번에 비펀드 문제 가지고 당에 빚을 많이 져서 어떻게 하느냐, 과거처럼 당비가 안 들어오면 어떡하냐 걱정들이 많은데 제가 사무총장으로 이렇게 한 2주 들여다보고 고민을 해봅니다만은 일단 비펀드 문제는 저희들이 혹시나 이제 3%가 안 나오면은 보존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선거 기간 내에 여기 우리 위원장 허평환 그 당시 위원장님하고 대표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중간에 펀드 모집을 멈췄고요. 14억 5천 정도에서 멈췄고 또 그 중에서도 그 당시 공중전을 통해서 비례대표 때문에 TV 광고나 신문 라디오 광고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많이 안 했어요. 일부러 이런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지출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물론 과거에 비하면 빚이 없던 빚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당에서 이렇게 못 갚을 정도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충분히 당원 여러분들의 뜻과 그런 배려가 보여져서 관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6월 달에 이제 1차적으로 돌려드릴 분들은 돌려드립니다. 아마 그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이걸 당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거를 차입금으로 전환한다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또 해드리려고 그래요.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거는 그냥 여담입니다만 또 일부 이렇게 펀드에 참여하신 당원 여러분들은 그냥 아이고 그 특별당비 내는 마음으로 포기하겠다고 하는 분도 여러분 계십니다만은 그런 부담은 안 드립니다. 저희들은 무조건 꼭 그렇게 표시한 분들이야 그렇게 당에서 특별당비를 전환하지만은 나머지 분들은 다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당에서 그거를 갚는 데는 문제는 없다.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이렇게 드려오다 보니까 재정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외정당이 됐습니다만은 당비도 이렇게 잘 납부해 주시고 걱정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처리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당이 이제 원외정당이 되면서 여러 곳에서 앞으로 당을 걱정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원외정당이든 원내정당이든 지금 2020년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마지막 적화의 현장이 지금 진행되는 이 형국에서는 우리 당의 역할은 여전히 존재하고 더 커지고 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앞으로 그 투쟁 방향이라든지 투쟁 전략,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느꼈듯이 뿔뿔이 조직 강화 특위를 당협위원장 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집회 문제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대표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시도당위원장님들도 의견을 주시고 새로운 전략을 좀 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은 더 커지고 있다. 좀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더 인식을 하고 우리 당에 최소한 10석, 5석이라도 만들어졌다면 투쟁력을 배가하고 이 흐름에 좀 큰 쐐기를 박는 잘못된 흐름을 돌릴 수 있는 이런 힘이 더 커졌겠지만 일단은 뭐 그러지 못했다는 현실을 인정을 하고, 그러나 현 시점에서도 해야 될 일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한반도 주변 정세가 앞으로 녹록지 않게 흘러가리라는 그런 전망들이 확실하게 지금 보이고, 또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행태라든지 지금 앞으로 개헌정국, 군이 보안법 폐지 문제 등등해서 또 북한하고 연방제 문제까지, 또 중국 공산당하고 연결고리 문제, 반미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가족과 후손들의 앞날의 행복, 주권,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하루하루 엄청나게 지금 악화되고 전개되고 있는 상황. 뭐 돈이야 뭐 오늘 나눠줄 수 있지만 우리 아들, 딸들이 5배, 6배 세금으로 갚아서 빈국으로 가는 그런 국가부채, GDP 대 국가부채가 40%도 괜찮다, 60%까지 괜찮다는 망언을 하고 있는 이 복지 포퓰리즘 세력, 반안보 세력, 반미 세력, 친중 세력, 종북 세력에 대해서 우리 당이 목소리를 죽일 수는 없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쟁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도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다시 최고위원 평안 최고위원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도위원장님들 공개적으로 하실 분 발언하세요. 돌아가면서 한 말씀 다 하세요. 예, 지금 아까 그 사무총리 말씀하셨는데, 예, 경기도는 사실 그 5월 25일 전에 각 지역에서 모임이 다 끝납니다. 그 각 지역별로 다시 이제 새롭게 판을 짜고, 또 이제 그 카톡방을 그 안에 이제 뭐 다른 당으로 가고 뭐 탈당하고 해서 계속 남아서 분쟁의 이제 소지가 있고 또 싸움을 하고 있어가지고 새롭게 각 모임을 지금 가지면서 새롭게 지금 판을 짜고 있어서, 경기도는 사실 5월 30날 계룡대 필승 전진대회를 사실 계획을 다 통보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당 일정에 맞추세요. 예, 그러니까 뭐 중앙당 31일 날 일요일 날 이제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계획을 좀 준비를 좀 나름대로 주시면은 경기도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준비할 걸 따로 이제 계획을 좀 바꿔가지고 좀 일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세부 계획을 좀 경기도에 좀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당협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될 일이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좀 빨리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빨리 당협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시도당별로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빨리 중앙당에서 계획 세워서 시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5월 8일 기자회견에 관련해서 지금 시도당 위원장인 저 역시도 헷갈리는 것이, 그 중앙당에서는 오늘도 역시 많이 참여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시도당위원회에서 각 차량을 동원해서 대거 집회처럼 많이 참여해 달라는 말인지 그게 헷갈립니다. 지금 형식은 기자회견 형식이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많이 모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있는 것 같고, 또 법원 앞에 장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하라는 의견을 주셔야 되지. 우리 시도당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도당위원장한테 자꾸 문의하고 있습니다. 어쩌라 말이냐고, 차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고 기자회견의 형식을 적정 인원에 맞추어서 효과성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원에 관련해서 모집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조금 헷갈리지 않게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비공개해서 시도위원장님 우리 토론을 통해서 확정을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 살린 말씀하시고 좀 이따 비공개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네, 총선 그리고 중국 폐렴으로 인해서 우리가 집회도 중단됐고 모든 것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각 시도당에서도 나름대로 그 간담회를 구성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당에도 그저께 한 60여 명 모여서 지금 간담회를 했고요. 그 각 시도당에서 이루어지는 그 행사에 대표님 또 내지는 중앙당 지도부가 와야지 참석을 한다는 이런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도당의 그 행사는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참석을 해서 함께 하셔야만이 어떤 중앙당도 시도당이 형성이 돼야지 중앙당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시도당에서 많은 그 행사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고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주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언급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 유튜브 선생님도 오늘 많이 와 주셨는데, 네, 저도 강덕수 위원장님하고 새벽에까지 통화를 하면서 저도 잠시 못 자서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는 우리 임재원 대변인님께서 지금 이게 물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기순 위원장이 자파물을 마셨다. 내가 마시지 않는 것은 절대 확인되지 않는 내용 갖고 방송으로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구성을 해주시는데 좀 수준 있는 내 스스로 우리 유튜브 대표님께서 수준 있는 우리 대한애국당의 방송이 되어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덕수 위원장이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정말 어려움을 안고 혼자 명퇴를 당하시는데 알지도 않는 유언비어로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형국이 되니까 우리 대표님들 고생 많으시지만 좀 앞으로는 좀 가려서 방송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대표님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순회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제는 제가 울산에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울산에 이제 수도권 지역에는 맨 나중에 오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지방을 도시고 경기도에도 어디쯤 언제쯤 오시는지 알려주시면 우리 인천시당에도 나름대로 지금 오늘 스케줄을 잡아보니까 우리 인천시당에도 한번 언제 날짜 맞춰서 야유회 가자 하는데 지금 이게 날짜가 빽빽히 잡혀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나름 지방에 순회를 하시면서 수도권은 언제쯤 오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인천시당에도 언제 야유회를 가겠다는 날짜를 잡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공개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은 전에부터 우리 중앙당 차원에서 엄해 세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카톡에서 막 많이 나르는 거 이런 것도 중앙당 차원에서 좀 법적 대응을 해주십사 하고 많은 당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다 한다, 다 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거든요. 예, 공식적으로 오늘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마무리 발언을 하고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는 강덕수 위원장 관련해서는 저는 어떤 특정인을 비호하거나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창당 초기부터 함께 지켜본 저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덕수 위원장 어려운 가운데 대구 상당히 혼란이 있었어요. 초기에 당 자체가.
그걸 수습을 하고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아서 고생 많이 했고 그 뒤에 이제 우리 조은진 대표가 대구시당 맡고 제가 서울시당 이규택 대표께서 경기도당을 맡으면서 물러나서 우리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의 상근이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당신 대구에서 이게 매일 출퇴근하냐 어쩌냐 했더니 서울에 있는 누님 집에서 어떻게해서 자면서 한 2주, 3주에 한 번 정도 대구 내려가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명태가 아니라 지금 당이 재정이 어렵고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이 그동안에 우리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영비 일부를 국회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정부 보조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덕수 상근위원을 검고 자진 퇴직을 시킨 겁니다. 그걸 기꺼이 수용한 사람이에요. 대신에 이 강덕수 위원장이 나름대로 또 보는 눈이 있고 견해가 있으니까 우리 조은진 대변인한테 직접 이런저런 정책 건의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또 사석에서 어떤 얘기한 게 또 와전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지난번 그 비례대표 우리가 심사 올라온 것도 서열 조정하면서 결국 강덕수 의원은 매우 꼴별이 20번을 줬습니다. 그동안에 일방적인 희생을 많이 당했죠. 이런 당원 동지를 우리가 내보내면서 위로는 못할망정 어떤 한 특정 한 면만 보고 비난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강덕수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누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이 카톡방 들어오고 저한테 보내는 거 보면요. 또 심지어 제가 유튜브하고 인터뷰한 뒤에 댓글 달리는 이런 것들 보면은 딱 두 부류입니다. 진짜 분당 세력이 있어요. 우리 당원이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당원 동지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반대 세력이 의도적으로 접속을 해서 분당제를 합니다. 또 우리 당원 동지들 중에서 너무 또 우리 애당심이 뛰어나가지고 너무 애당심이 뛰어나서 자기하고 조그만 견해만 다르면 그냥 크게 이렇게 의견을 막 달면서 상대를 좀 자극 기분 나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다 버립시다. 이제 우리 전부 다 하나가 돼야 되고 정말 여기까지 오는데 지난 3년 가까운 세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내만 고생한 게 아니에요. 모든 동지들이 고생했고 그 덕분에 우리 당이 있을 수 있었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이 시간 이후 다 중단입니다. 그리고 그래 한 부분에 대한 공개 사과도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칭찬하면서 가는 그런 영등포 시대의 우리 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당의 현재 위치와 진로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코 실패한 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조은진 대표 그 소리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던데 뭐 할 수 없죠. 조은진 대표 대선 나갔을 때 우리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48,000표 받았습니다. 0.1%였어요. 우리 인지현 수석 서울시장 나갈 때 0.2%입니다. 이번에 얼마입니까? 0.78%. 엄청난 성장한 겁니다.
그 여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는 거를 언론에 우리 인소석이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우리 대변인들하고 입장 발표하고 견해 발표하고 정책 발표하고 다 해도 정규 언론에 한 줄 보도를 안 해줬습니다. 우리끼리 열심히 전국을 순회하고 서울역에서 강원까지 그 질서정연한 집회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문재인 정권 타도를 외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본질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무죄 석방을 하면서 한미동맹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투쟁을 했어요. 함께한 동지들과 그걸 지켜보는 분들은 알았어요. 많은 애국 국민들이 깨어나는데 더 길고 나와서 일어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한 게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러나 표는 또 별개예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먹는다고. 국민들을 실컷 일깨워놨는데 우리 국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애국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 투쟁하는 거 옳은 거 안다. 당신들이 맞는 거 안다. 그리고 투쟁하는 거 인정한다 이거야. 그러나 어쩌겠냐. 저 문재인 주사 빨리 안 끌어내리면 대한민국이 없어지겠는데 그래도 저 미워나 고나 미통당 저는 친구들을 밀어줘서 해야 되겠다. 이 100을 못 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선거 때 호소한 거 아닙니까? 좋다. 우리는 최소한 42곳만 냈고 비례 15번 냈는데 2심의 원내정당만 만들어 달라. 그러면 정말 가서 싸워야 되니까. 저 친구들은 안 싸우는 거예요. 지역이든 비례 후보자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탄핵 정국에 탄핵이 부당하다고 대한민국 위기에 처해도 태그 들고 연설한 친구 하나 없습니다. 군 출신 대표마저도 아닙니다. 안 나타났던 친구예요. 어쨌든 그와 같은 기회주의, 출세지향주의, 권력에 영합하는 이 웰빙족들인데 그들이 200명을 만들어준들 국회에서 싸우느냐? 안 싸웁니다. 벌써 개헌에 동참하고 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무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원포인트 개헌하기로 해놓고 국회 의결을 안 하냐고 그따위 소리하고 그러니까 또 더불당 받아가지고 이번에 의장 직권 상정으로라도 하겠다고 지금 이래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예측하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공화당의 진정성을 저는 알날이 반드시 온다고 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완전히 묻혀버리고 끝났다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분의 탄핵의 진실과 정의, 불법 우리가 부러지던 그 정의는 반드시 인정하고 살아날래 나는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 끝나고 종식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은 사회주의 연방제 견을 포기하는 거 몰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목숨 걸고 싸우는 국회의원이 단 한 사람이 있는가 보라니까 없어요. 지금은 답답하고 우리가 패배한 것 같지만 벌써 선거가 끝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며칠이 안 됐는데도 많은 애국 국민들, 많은 지인들이 저한테 전화 와요. 참 안타깝다. 우리 공화당이 이번에 정말 대여섯석이라도 국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 싸우지 않는 저놈들 똥따비에 차서라도 싸우게 만들 텐데 그게 사라져버려서 정말 미안하다. 여기나 조은진 의원 한 사람은 대구 사람들이 당선시켜서 올려 보내야 되는데 참말 두의 얘기는 내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안타까움을 벌써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가집시다. 내가 결코 좋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당이 변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이제 허심탄회하게 우리 난상 토론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당세를 키워서 정말 그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수습하고 주도하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차후 몫으로 우리 정진 대표도 지금 그분이 뭐 놀러 다니겠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들을 거예요. 들으면서 정리가 되어 오면은 여러분들하고 난상 토론을 돌려서 앞으로 당을 갈 진로만 정확하게 결정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싸워왔던 이 정의, 진실, 자유대한 정치적 수호에 의한 우리의 진실은 반드시 인정받고 정말 제대로 꽃피울 날이 온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겠지만 절대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힘차게 함께 전진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 스님들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냅시다. 오늘 어려운 자리 많이 오셨고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공간이 조금 아쉬워요. 그 부분만 빼면 글쎄요. 그 운동선수들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큰 경기를 앞두고서는 식단 관리도 해야 되고 체급 조절도 해야 되고 또 체계적으로 이제 몸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공화당과 애국동지 분들과도 또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투쟁을 해왔지만 솔직히 너무 그 현실 그 이슈들에 쫓기면서 좀 우리 스스로를 다지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 기간을 우리 스스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편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서로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서로 채워줄 수 있는, 이해하고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내 자리에서 또 내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은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키워나가야 될 것 같아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오후 2시에 국회 소통관이죠. 네, 저 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소통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별도 영상은 썸네일과 좀 더 완성도를 높여서 별도로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또 시청 많이 해주시고 주변 분들께 널리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우리공화당 라이브였습니다.